5장. 양자 오류 보정과 티코이어런스 문제 해결. 1절. 양자 컴퓨터의 오류와 해결 방법.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창문 밖을 바라본다. 유리창에 맺힌 빗방울은 처음엔 작은 점으로 생겨났다 점점 흘러내리며 다른 빗방울과 합쳐지곤 한다.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물방울들의 모습은 결코 일정하지 않고 아주 작은 진동이나 바람에도 민감하게 움직인다. 양자 컴퓨터도 마찬가지다. 큐비트가 미시세계에서 양자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상태는 외부 환경의 작은 충격 하나에도 쉽게 깨지거나 이를 디코이어런스라 한다. 엉뚱한 상태로 바뀔 수 있다. 양자 컴퓨터에서 왜 오류가 발생할까? 고전 컴퓨터의 비트는 비교적 안정적이다. 0이면 0, 1이면 1로 확정돼 있고 조금의 노이즈가 있어도 에러 보정이 용이하다. 하지만 큐비트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큐비트는 중첩, 슈퍼포지션과 얽힘 엔탱걸루먼트 같은 예민한 양자적 특성을 지녀 아주 작은 온도 변화나 전자기파의 방해에도 파동함수 붕괴가 일어나거나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초전도 큐비트는 극저온 환경에서 작동해야 하는데 온도가 살짝만 올라가도 큐비트가 생각지도 못한 에너지를 흡수해 버릴 수 있다. 왜냐하면 열도한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이온 트랩 큐비트도 진공 속에서 미세한 진동이나 레이저의 흔들림에 취약하다. 마치 빗방울이 유리창을 내려오다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버리는 것처럼 큐비트의 양자 상태도 수시로 흔들리기 쉽다. 노이즈와 티코이어런스 그리고 오류. 이렇게 큐비트 상태가 외부 간섭을 받으면 우리가 의도한 연산과 다른 결과가 나오거나 계산 도중 상태가 망가져 버린다. 이를 통틀어 노이즈라고 부른다. 노이즈가 누적되면 큐비트가 중첩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고전적인 0 또는 1로 확정되어 버리는데 이것이 바로 티코이어런스다. 양자 컴퓨터에게 노이즈와 티코이어런스는 치명적이다. 왜냐하면 중첩과 얽힘이 깨져버리면 우리가 간절히 바라던 양자적 병렬 연산의 이점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쇼어 알고리즘이나 크로버 알고리즘 같은 양자 특유의 장점을 활용하려면 중첩 상태가 오래 유지되어야 한다. 그런데 중간에 큐비트 상태가 틀어져 버리면 아무리 멋진 알고리즘을 짜도 성능이 크게 저하된다. 양자 오류 정정 퀀텀 에러 커렉션의 등장. 그렇다면 이런 오류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양자 오류정 정퀀텀 에러 커렉션 기술이다. 고전 컴퓨터에서도 중요한 데이터는 중복 백업을 하거나 해밍, 코드 같은 오류정정 코드를 사용한다. 하지만 양자 오류정정은 훨씬 까다롭다. 왜냐하면 양자 상태는 측정하는 순간 0이나 1로 붕괴되어 버리므로 고전적 방식으로 중간 점검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과학자들은 기발한 방법을 찾아냈다. 가령 여러 개의 물리적 큐비트를 묶어 단일 논리라지컬 큐비트를 구성하고 직접 큐비트를 측정하지 않고도 에러 징후를 감지할 수 있는 신드롬 측정 신드롬 메저먼트 기법 등을 쓴다. 이를 통해 어느 한 큐비트에서 에러가 발생해도 전체 시스템이 그 오류를 눈치채고 정정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그럼 대표적인 오류 정정 코드들을 살펴보자. 양자 오류 정정에는 다양한 기법이 존재한다. 스테빌라이저 코드 스테이블라이저 코즈 양자 상태를 특정한 안정화 조건으로 묶어두는 방식이다. 표면 코드 서퍼스 코드나 색깔 코드 컬러 코드 같은 게 유명하며 이를 이용하면 2차원 격자의 큐비트를 배치해 에러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파악하고 수정할 수 있다. 표면 코드 서퍼스 코드 현재 가장 많이 연구되는 방식이다. 2D 격자로 큐비트를 정렬하고 에러 탐지를 위해 추가 큐비트 측정 큐비트를 배치한다. 물리 큐비트 수는 훨씬 많아지지만 안정성이 크게 높아진다. 다만 이를 구현하려면 물리적 큐비트가 매우 많이 필요하다. 논리 큐비트 한 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물리 큐비트 수십에서 수백 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흔히 나온다. 그만큼 오류 정정은 필수지만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 환경 제어와 실험실 노력, 오류 정정 코드를 쓰는 것 외에도 물리적으로 노이즈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극저온 상태 유지 초전도 큐비트라면 절대 온도에 가까운 딜루션 다일루션 냉장고를 사용해 열 잡음을 최소화한다. 진공 및 차폐, 이온 트랩, 광자 기반 큐비트는 외부 공기나 빛, 전자기파 간섭을 막기 위해 진공 챔버와 차폐 장치를 만든다. 레이저 정밀 제어 이온 트랩이나 중성 원자 시스템에선 레이저 빔을 초정밀하게 조준해 상호작용을 조절한다. 레이저 흔들림을 줄이기 위해 바닥 진동까지 억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실험 장치들은 모두 큐비트가 조금이라도 더 오랫동안 더 깨끗하게 양자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다. 동시에 게이트를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앞으로 노이즈 없는 양자 컴퓨터가 등장할 수 있을까? 완벽히는 어려울지 몰라도 노이즈를 충분히 낮추거나 에러 정정을 통해 논리 큐비트를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수준에는 도달할 수 있다는 게 연구자들의 예상이다. IBM, 구글, 리게티 같은 기업들도 매년 큐비트 수를 늘려가며 동시에 에러율을 낮추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거기에 정부와 학계에서도 대규모 펀딩을 통해 오류 정정 기술을 한층 더 고도화하고 있다.
결국 양자 컴퓨팅이 상용화되려면 얼마나 많은 큐비트를 어느 정도 에러율로 유지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빗방울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풍경. 유리창 위를 흐르는 빗방울들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는 점차 그 흐름을 예측하고 원하는 모양으로 흐르게 만드는 기법까지 개발할지도 모른다. 양자 컴퓨팅도 마찬가지다. 노이즈라는 본질적 한계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이를 최소화하고 보완하는 기술들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 결국 양자 컴퓨터에서 발생하는 오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자 그 시스템이 양자적임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다. 중첩과 얽힘이라는 예민한 특성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는 뜻이니까. 앞으로도 오류 정정과 노이즈 억제 기술이 발전한다면 빗속의 유리창에서 흐르는 물방울처럼 억제하기 어렵던 양자 현상도 조화롭게 다룰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2절. 스테빌라이저 코드와 표면 코드. 한적한 시골 마을에 아주 특별한 저장고가 있다고 상상해보자. 이 저장고에는 사과, 배, 복숭아 같은 과일이 가득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도 훌륭하게 정리된 모습을 볼 수 없다. 어느 날은 한쪽에 사과가 몰려있고 다음 날은 배와 복숭아가 뒤섞여 난장판이 되어버리기도 한다. 작은 진동이나 온도 변화만 일어나도 과일 상자가 이리저리 굴러다니면서 엉켜버리는 것이다.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도 이와 비슷하다. 조금만 환경이 변해도 큐비트 상태가 흐트러지고 얽혀있던 큐비트들 사이의 연결이 끊겨버리기 쉽다. 이 현상을 디코이어런스라고 부른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신기한 보관 기술로 이 저장고를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다면 어떨까? 작은 요동에도 과일들이 제 자리를 지키고 혹시라도 굴러떨어진 과일이 있으면 금방 알아차려 원래 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다면? 이런 마법 같은 기술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스테빌라이저. 코드와 표면 코드다. 양자 컴퓨터에서 큐비트가 노이즈로 인해 잘못된 상태로 바뀌거나 얽힘이 깨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대표적인 양자 오류 정정 퀀텀 에러 커렉션 방식이다. 스테빌라이저 코드란 무엇일까? 스테이블라이저라는 말은 안정화 혹은 지지해준다는 뜻을 지닌다. 즉, 큐비트 무리가 특정한 안정화 조건을 만족하도록 설계해 놓고 그 조건에서 벗어나면 무언가 오류가 일어났다는 신호를 포착해내는 방식을 말한다. 마치 잘 정돈된 저장고의 모든 과일 상자가 여기서 몇 센티 이상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규칙을 갖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누가 살짝만 건드려도 그 움직임이 규칙에서 벗어나는 순간 자동 센서가 울리도록 해 두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스테빌라이저 코드는 여러 큐비트가 동시에 만족해야 할 수학적 방정식이나 행렬 조건 연산자로 표현함을 설정하고 한 큐비트가 살짝 틀어져도 전체가 그 변화를 감지할 수 있게 만든다. 오류가 발생한 위치나 종류를 알아내면 재빨리 보정 원래 자리로 돌려놓기 가능해진다. 중요한 건 중간에 큐비트를 직접 측정하지 않고도, 즉 파동함수를 붕괴시키지 않고도 오류를 추적할 수 있다는 점이다. 표면 코드 2차원 평면 위의 철통 방어. 스테빌라이저 코드 중 가장 유명하고 실용성이 높은 것이 바로 표면 코드 서퍼스 코드다. 말 그대로 2차원 평면이나 격자 서퍼스에 큐비트를 배열해두고 특정 패턴으로 오류를 감시하고 수정하는 방식이다. 큐비트의 배치. 정사각형 격자에 물리적 큐비트 실제 장치를 깔아둔다. 어떤 큐비트는 데이터 큐비트 역할, 어떤 큐비트는 측정 메저먼트 큐비트 역할을 맡는다. 오류 감지. 측정 큐비트들은 주기적으로 인접한 데이터 큐비트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연산을 수행한다. 만약 어느 구역에서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그 인접 위치에 오류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오류 보정. 오류가 난 지점을 파악하면 오류 유형에 따라 X게이트나 G게이트 등을 적용해 원래 상태로 복원한다. 예컨대 데이터 큐비트가 0이어야 하는데 1로 뒤집혔다면 X게이트로 다시 뒤집어준다. 이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많은 물리적 큐비트 중 일부가 노이즈에 의해 망가져도 논리. 큐비트 오류 정정이 적용된 최종 단일 큐비트는 안전하게 유지되는 원리다. 저장고에 안정된 구조 만들기. 이야기를 다시 저장고로 돌아가 보자. 만약 과일들이 제멋대로 놓여 있다면 외부 충격 하나에 금방 뒤엉키고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찾기조차 어렵다. 하지만 표면 코드처럼 2D 격자 구조로 칸칸이 나뉘어 있고 각 칸마다 여긴 사과만 있어야 해, 여긴 배만 놓아야 해 같은 규칙을 정해두면 어떨까? 또 어떤 칸은 이웃 칸들을 감시하는 센서 역할을 맡길 수도 있다. 이렇듯 어디서 오류가 생겨도 금방 알 수 있고 바로잡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작고 잦은 실수나 노이즈를 충분히 보완해낼 수 있다. 표면 코드는 바로 이런 개념을 양자 컴퓨터 설계에 적용한 것이며 현재 IBM, 구글 등 여러 기업과 연구팀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연구하는 오류 정정 기법이다. 물론 표면 코드를 실제로 구현하려면 물리적 큐비트가 많이 필요하다. 논리 큐비트 한 개를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해 수십에서 수백 개의 물리 큐비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양자 컴퓨터가 100여 개 정도의 물리 큐비트를 갖추었다고 해도 완벽한 오류 정정이 가능한 표면 코드를 운용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럼에도 연구자들은 표면 코드가 차세대 양자 하드웨어를 안정적으로 만드는 핵심 열쇠라고 믿고 있다. 큐비트 수가 조금 더 증가하고 게이트 정확도가 개선되어 에러율이 일정 기준 이하로 내려가면 비로소 규모가 커진 이 양자 컴퓨터를 에러 없이 제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는 진정한 완전한 양자 컴퓨터 FTQC 폴트 탈러런트 퀀텀 컴퓨터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렇게 스테빌라이저 코드와 표면 코드는 내부 질서를 만들어 양자 컴퓨터를 안정화하려는 시도다. 자연 상태에서 큐비트는 마치 바람과 온도 변화에 쉽게 흩어지는 빗방울이지만 이러한 오류 정정 방식을 통해서라면 어느 정도 제어가 가능하다. 물론 아직은 이 저장고를 완벽하게 운영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갈 길이 멀다. 그렇지만 스테빌라이저 코드, 특히 표면 코드가 실제로 작동한다는 실험적 증거들이 조금씩 쌓이고 있으며 매년 성능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 최근 구글이 발표한 윌로우 칩에서 표면 코드로 눈에 띄는 양자 오류정 정 QEC 기술을 선보여 대규모 양자 컴퓨팅의 가능성에 도전했다. 그래서 머지않은 미래에는 누군가 우리 드디어 표면 코드를 완전히 구현한 대규모 양자 컴퓨터를 만들었어 라고 발표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상상해보라. 더 이상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중첩과 얽힘을 유지하는 대규모 양자 컴퓨터. 그 컴퓨터가 병렬 연산의 힘을 마음껏 발휘해 지금까지 풀지 못했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은 아마도 오늘날 우리가 꿈꾸는 양자 혁명의 결정판이 될 것이다. 이 비디오 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린다. 토트샘의 사이언스 캐치로부터